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새벽 달의 궤도 진입을 위한 1차 기동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4차례 진입 기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 발표된다는데요.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목소리로나마 뵙게 되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궤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 8월 5일 발사된 지 135일 만에 다누리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성공의 의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또 워낙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네. 이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정말 쉽지 않은 임무를 해낸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고 여러 고민과 아이디어를 담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누리 같은 경우도 다른 우주 선진국도 쉽게 하기 어려운 도전을 좀 과감하게 시도하고 지금 성공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진입 기동에 성공한 걸 두고 다누리가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이 진입 기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진입 기동, 진입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범위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을 이제 진입이라고 하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범위는 다누리의 임무 궤도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 상공 100km 정도의 궤도에 다누리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기동을 하는 건데요. 네. 이 기동이라는 건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좀 정교하게 추력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걸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줘서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달 주위를 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성공한 게 1차 진입 기동이고 앞으로 4차례 더 진입 기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차 진입 기동이 제일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계속 진입 기동들도 지금 항우연에 계신 혹은 이제 관계된 이제 과학자분들, 특히나 이제 궤도 쪽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사실 어떤 시도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또 굉장히 또 가장 좀 큰 범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가 좀 일단 잘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진입 기동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진행될 4차례 진입 기동에도 이 1차 진입 기동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피드백으로 쓰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21일, 23일, 26일, 28일 이제 4번의 진입 기동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이 진입 기동 과정에서 계속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네. 아마도 29일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에 안착을 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진입 기동이라고 하면 달 주변까지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 주위를 계속 공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궤도 정도에 지금 들어갔다. 근데 차츰차츰 달에 더 가까이 접근할 거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범위로 보든지 간에 일단은 굉장히 멀리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다누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먼 곳, 라그랑지안 포인트를 찍고 오는 아주 먼 궤도를 돌아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다누리가 1차 기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달 주위를 도는 타원 궤도를 돌게 되는 거고요. 네. 2차, 3차, 4차 하고 나면 임무 궤도에 진입을 해서 깔끔하게 달 주위를 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이 그렇죠.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약 3,600km라고 하고 다누리 속도가 시속 약 8,000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뭐 총알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총알보다 빠른 두 물체가 접근을 해서 그 네. 물체의 중력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음. 다누리 같은 경우가 또 그 소형 승용차 정도 크기거든요. 네. 조금 작은 정도. 예. 네. 이게 지금 총알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시속 8,000km니까 1시간에 8,000km를 가고 있는 속도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추력기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 13분 정도의 추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속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마 시속 7,500km까지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네. 네,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역시나 빠른 속도로 줄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감속을 제대로 못하고 속도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 사실 달 궤도에 진입을 못하고 이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렇죠.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반대로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달 표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 추력기를 이용해서 네, 궤도를 진입 기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은 4차례 진입 기동에서 이것도 뭐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됩니까? 뭐 사실은 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다기보다 지금 그 과학자분들이 이 궤도를 정말 면밀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예. 네, 이 부분에서 정말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의 이 추력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바탕에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임무궤도 진입할 때까지 아마 12월 29일까지 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마 계속 교대로 이런 것들을 네,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 가장 어려운 관문을 넘었다고 이제 뭐 이제는 좀 여유 있겠네가 아니라 아마 네,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무궤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달에서 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임무궤도가? 이제 일단은 달 상공 100km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이제 이 궤도에서 머무르면서 뭐 달의 자원이라든지 뭐 헬륨3 같은 것들이 달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관측하거나 뭐 자기장도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 착륙선이 나중에 착륙할 후보지도 탐색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사와 협력을 하게 되는데 나사가 또 굉장히 좋은 장비를 지금 다누리에 실어줬어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이를 실어주게 된 건데, 이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아마 달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관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누리가 기동을 할 때, 좀 애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 쪽으로 원래 쐈잖아요. 쐈다가 네. 돌아 리본처럼 돌아 지금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달의 1차 임무 궤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그렇죠. 과정에서 지구하고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다누리가 찍는다고 네. 하면은 이제는 달 표면 사진이나 영상도 우리가 좀 받아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이제 8월 26일쯤에 지구로부터 124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제 지구와 달을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사진을 찍었었고 이제는 우리가 달 표면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사실 이거는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달과 관련된 혹은 다른 행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했을 때 네. 우리는 이걸 수혜받는 입장이었죠,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달에 아주 생생한 굉장한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얻게 된다. 네,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도 훌륭한 이 과학 기술의 어떻게 보면 이 천문학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다누리 임무 중 하나가 달 탐사선을 보낼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의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탐사선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안전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달에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아르테미스 미션이라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기존에 달에 착륙했던 다른 임무들과 좀 다르게 그 극지방에 착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의 남극과 북극 지역의 약간 영구 음영 지역, 네. 네, 이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착륙 후보지의 기초 자료를 지금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 지구 같으면 극지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극지입니까? 아마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극지라면 예. 우리나라도 그 어려운 곳에 우리가 또 뭐 그 연구자들이 가서 예. 기지를 만들고 또 여러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극지방에 착륙을 한 이유도 달의 극지방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연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이 과연 극지방에 존재할까?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좀 악조건이지만 달의 극지방에 착륙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 탐사선은 언제 가는 겁니까? 아마 이제 일단은 지금 미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상으로는 2031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계속 조정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착륙 예정도 조금씩 좀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좀 이제 정확한 일정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좀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한 7, 8년?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우주 임무라는 거는 사실 당연히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하지만 뭐 이게 더 당겨지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뭔가 더 알아내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갈 장비나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라면은 저는 미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미뤄지는 만큼 훨씬 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지금 우수한 성과들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중요한 거는 임무의 성공이고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연기되는 거는 우리가 모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정부가 10년 후에 달에 착륙해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누리 같은 경우도 뭐 다누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우주 미션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수많은 연구소, 민간 기업들 그리고 뭐 학계에서도 지금 알겠습니다. 달 탐사를 비롯한 수많은 우주 미션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노력을. 네,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기 위한 협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돈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